오늘 해야 되는 거 정리 파트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그 87페이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힘과 에너지 그리고 그걸 이용한 회로도. 되겠어? 요 얘기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배웠던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하자.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전기 회로라고 한다. 그 전기 회로에서 실제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뭐가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도선 속의 전자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 아이였다. 근데 얘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니? 얘네들한테 방향을 지정해줘야지. 다시 말해서 압력을 가해야지. 어떻게 할까? 얘는 실제로 너네 봐봐. 물은 어디로 올라? 물은 어디로 올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이 차를 주면 그게 물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수로에서 물이 흐를 때는요. 반드시 높이 차를 줘야만 물이 흘러. 그것처럼 전선이 수로거든요. 거기에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높은 쪽과 낮은 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지니까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는 이러한 높이 차를 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흐르는 물과 같은 행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회로도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는 뭐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줘야 돼. 그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위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랬어? 전압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10V야라고 하면 플러스 쪽이 높은 전압이 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쪽이 낮은 전위가 돼서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얼마 있다고요? 1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게 똑꼬를 살짝 들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살과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회로는 물이 흐르는 수로로 상상하시면 되게 좋다. 그래서 높은 쪽이 바로 플러스 전위 쪽이다. 건전지 쪽이다. 되겠어?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높은 쪽, 이쪽이 낮은 쪽이니까 물은 이렇게 흘러라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이렇게 실제로 회로도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 회로도를 만들면 그 회로도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뭐? 전위가 생기지. 전기 위치 에너지. 그거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랬어? 전압이 생겨요. 이 전압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야. 맞아. 네,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로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는 V고 단위는 뭐야? 볼트인데 이 볼트는 단위가 너무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 쓴 거야. 원래 단위가 뭐야? 원래 단위가 얘는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단위가 뭐니? 줄이야, 줄. 됐어. 그래서 원래 단위는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 줄퍼 쿨롱이 전압의 원래 단위입니다. 줄퍼 쿨롱이 전압의 원래 단위인데 너무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 볼트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건전지가 10V짜리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1A당 10줄의 전기 에너지 줘. 이런 뜻이야. 1A당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건전지는 에너지를 주고 있는 에너지 저장 창고야.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면 건전지가 거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가서 그 에너지 누구한테 쓰는 거야? 저항에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이라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야. 그래서 기호는 R이고 단위는 ohm으로 써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저항이라는 건 실제로 뭘 얘기하니? 전기 제품을 얘기하는
전기 제품 여기도 되게 많아요. 뭐 있습니까? 형광등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 제품들은 뭐 하는 애냐면 전기 제품들은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받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전기 에너지야. 전기 제품이야.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 중에 선생님 얘는요 전구예요. 꼬마 전구 또는 형광등. 됐어? 그러면 전구는요 전기 에너지를 받은 만큼 무슨 에너지 만들어? 비대 에너지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밝어 어떤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보시면 누가 더 밝을지 예측할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얘는 전구와 같은 빛을 내는 장치가 아니고 전열기야. 전열기는 무슨 말이야? 오늘 과거 언니 오빠들이 이거 물어봐서 쌍욕을 해줬는데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다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난로, 전기 장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전열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싸잡아서 전열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 전열기에서 열이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건 전기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썼는지 보면 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이라는 건 받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제품들을 싸잡는 거야. 되겠어? 이러한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에너지를 실제로 그러면 건전지에서 에너지를 받아다가 저항에다 주는 게 누구야? 바로 전자죠, 전자. 그 전자의 흐름을 뭐라 그럽니까? 전류라고 해요. 되겠어?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류는 쿠팡 아저씨들이야. 그 쿠팡 아저씨들이 배송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뭐야? 전압이야. 전압은 에너지. 됐어? 전류는 쿠팡 아저씨. 그래서 쿠팡 아저씨가 가서 에너지 주고 오고 다시 에너지 저장해서 나가서 다시 에너지 주고. 됐어? 네, 계속 택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류는 기호로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야. 이런 거잖아.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회로도 안에는 전압, 전류, 저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야? 옴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옴의 법칙.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옴의 법칙 얘기해봐. 옴의 법칙은 불러. 죽여버려. 옴의 법칙. 보이는 I야 라고 하는 됐어.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옴의 법칙인데 이 관계를 해석해보자. V는 IR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 효빈아. 첫 번째,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슨 관계가? 말해.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으려면 조건. 저항이. 그렇죠. 되겠어. 옴의 법칙은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곱한값이 전압이에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옴의 법칙은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하다면 됐어. 전압과 전류는 항상 비례관계를 가져. 이걸 설명하는 게 옴의 법칙이야. 맞아. 두 번째, 옴의 법칙은요. 저항이 아니고 전류가 일정하다면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어. 이걸 설명한 게 옴의 법칙이야. 되겠어? 세 번째, 옴의 법칙은요.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걸 설명한 게 옴의 법칙이라고.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옴이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맞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가 있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해봐.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이 전압과 전류가 있는지 회로도에다가 전압계 연결하고 전류계 연결해서 측정해서 봤어. 됐어? 그랬더니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비례관계 있다며. 그래서 측정해보니까 정말 비례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저항이죠.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i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아하 저항 나타내네 이 뜻이잖아. 근데 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도 비례고 이렇게 그려도 비례야. 그랬을 때 기역하고 니은 중에서 누가 더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기울기죠. 기울기가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기울어 있는 새끼가 저항이 크겠죠. 그러니 얘네들의 저항의 비율이 됐어 2대 1이라고 치자. 근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물체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다? 이게 뭐? 길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4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 네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결정돼.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는 관계가 있어. 이 얘기지. 또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웠어 중2 때. 그렇죠. 단면적이 뭐해질수록 커질수록 저항은 뭐해지는 거야? 말해. 작아지는 거야. 이거 있잖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배웠어.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가지라며.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었어. 뭐였어? 네, 물질의 종류요. 됐어. 구리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다르잖아. 그러면 구리하고 플라스틱의 저항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어? 어차피 굵기와 길이에 따라 저항은 또 달라지니까 모든 물질을 같은 굵기, 같은 길이로 잘라서 표준 저항을 비교하겠지. 되겠어? 자,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그 표준 저항값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비저항이라고 얘기해. 됐어? 우리가 비저항을 로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표준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요 0.1이네가 있고 어떤 애는 10이네가 있어요. 와, 얘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네. 얘는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겠네. 이런 것들은 저항의 크기를 표준 저항값을 숫자로 표현한 걸 비저항이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마치 비열처럼.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물질의 저항을 결정하는 마지막 4번째 요소가 있다. 그렇죠. 온도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물질마다 저항은 또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질 수도 있고요.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어.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뭐게? 이게 도체야. 도체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서 전자들끼리도 충돌을 해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집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이유가 온도를 높였더니 자유전자가 이제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바로 부도체와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줄어드는 요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 어떤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구할 때요. 저항은 각각의 온도에 따라 물질마다 비저항 값이 달라져. 그래서 그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다가 그래서 단면적 분의 길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다가 단면적 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질의 실제 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어떤 애는요. 비저항 값이 0.1이야. 온도 10도일 때 비저항 값이 0.1이야. 그리고 단면적은 2제곱미터고 길이는 1m라고 쳐봐. 이런 뜻이야. 되겠어? 이랬을 때 이 아이의 실제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20분의 1이니까 0.05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와 전압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 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기역과 니은의 저항 비율이 2대1이라고 알아냈어. 그렇다면 얘네들은 같은 물질인데 길이만 달라. 단면적으로 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니?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 안 들려? 그렇죠.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단면적이 똑같다면 길이비는 2대1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거꾸로 길이가 똑같은데 두께, 단면적이 달라. 되겠냐? 그러면 얘네들의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되니? 1대2라고 해야죠.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선생님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전류, 이쪽이 전압이어도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요? 뭐야? 안 들려. 어? 맞아요. 저항분의 1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때 자 A 대 B의 저항, A와 B의 저항 비율은요. A 대 B의 저항의 비율은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니까 안 기운 애가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저항의 비가 1대2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같은 두께라면 길이 비율은 저항 비율과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1대2고요. 단면적 비율은 저항과 반비례하는 거니까 2대1이래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려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저항이 일정하면 전제 조건 하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저항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되겠어? 근데 실제로 오랫동안 핸드폰에 전류를 흐르면서 지금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영상 촬영하잖아요. 나중에 1시간쯤 지난 후에 핸드폰 만져보면 뭐하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핸드폰 속에 있는 물질들은 도체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니? 저항이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니?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요, 저 핸드폰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게 여기 문제예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실제로 저 핸드폰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시우 그러냐?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요, 실제로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높아져서 저항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커지는 이런 모습의 전압 전류 그래프가 나타난단 말이야. 실제로 전기 제품.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온도가 일정해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가 비례관계인 얘만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기 제품은 없어요. 전류가 흐르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전류가 일정하면 전압과 저항이 비례래. 그럼 내가 이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만든다면 어떤 장치를 만들면 될까? 필요한 거 다 줄게. 전선, 스위치,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꼬마 전구 뭐 다 줄게. 그랬을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설계해봐. 이게 영재 과거 기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항해. 저항해.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저항을 그래서 두 개를 직렬 연결합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값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회로도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이 회로도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저항을 3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저항을 6옴이라고 하고 전체 전압을 18V라고 해볼게요. 사실은 저 저항이라고 하는 아이는 꼬마 전구입니다. 3옴짜리 저항을 갖는 꼬마 전구, 6옴짜리 저항을 갖는 꼬마 전구 두 개를 18V의 전원 단자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꼬맹아, 실제로 느껴보시면 여기에 합성 저항이 얼마이든 어쨌든 전류가 흐를 거야. 그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와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떨까? 어때야 되니? 어떨까? 이 전체 전류나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와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전선인데 전선이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A가 흐르면 여기도 2A가 갈 거고요. 여기도 2A가 갈 거야. 중간에 셀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렬 회로도는요. 저항의 직렬 회로도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는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해봐 라고 얘기하면 얘는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해봐 이런 뜻이에요. 저항을 직렬 연결해봐. 그게 전류를 일정하게 하는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전류는 똑같을 거라고 알았는데 얼마로 똑같아? 나 그거 알고 싶죠. 그래서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려면 V는 IR이니까 전체 전압은 18V고 전류가 얼마인지 알려면 합성 저항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는 3옴짜리, 하나는 6옴짜리야.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니? 얼마? 9옴이 되죠. 합성 저항은 낱낱의 저항을 더한 값이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3옴에다가 6옴을 더하면 9옴 커졌네? 왜 커지니? 시우야, 왜 커졌을까?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커지는 이유.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그 전류가 이어서 지나가니까 한계가 전류가 나뉘지 않고 다 한 줄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어서 연달아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증가하잖아요. 이어서 연달아서 지나가니까 저항이 증가해요. 그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얘기해봐. 저항이 커지는 이유. 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커질까요? 그 연달아 지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운 과학적인 그래서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경,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 값이 커지는 이유. 자, 그러면 우리 중2 애들이 모르니까 중3 연준, 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 합성 저항 값이 커지죠? 과학적 근거를 대셔야죠. 규빈, 얘기해봐. 길이가. 그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뭐가 바뀔까? 라고 하면 하나의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저항을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는요. 저항의 총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그걸 아까 시우가 얘기한 연달아 지나가요. 라는 표현을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커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이 중 뭐가 바뀌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9옴이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2A네. 근데 2A가 어디나 다 똑같이 흐르네? 이 뜻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요. 2A의 전류가 흘러나가
나가는구나. 쿠팡 아저씨 2명 나가는구나. 그 쿠팡 아저씨 2명이 택배 들고 나가야 되겠죠? 한 명당 얼마씩 충전해서 나갈까요? 에너지. 18V의 건전지를 2명이 지나가? 한 명당 몇 볼트로 충전해 나가는 거야? 한 명당 몇 볼트? 한 명당 18V씩 충전할까? 9V씩 충전할까? 이 밥탱이 새끼들. 자, 18V의 원래 뜻이 뭐야? 한 명당 전기 에너지 18줄씩 줘. 이런 뜻이잖아. 한 명당 18V씩 전기 에너지 줘.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도 18V, 얘한테도 18V 이렇게 충전시키면 나간다는 거야. 근데 쿠팡 아저씨 2명이 있으니까 2명이 각각 18V씩 에너지 가지고 가. 그래서 아저씨가 꼬마 정부에 불 켜고 들어올 때 아저씨 몇 명 들어와? 아저씨 몇 명 들어와야 되니? 호로물은 아니잖아? 그대로 들어와야지. 아저씨가 줄었어요 이런 얘기 안 돼. 되겠어? 이걸 전화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들어올 때 아저씨는 몇 볼트로 들어와? 그쵸. 택배 다 전달하고 들어와야지 가지고 들어오면 이상한 아저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V 충전해서 나갔다가 다 쓰고 0V로 들어오면 다시 충전해서 나가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회로도야. 2회로도야. 그러면 한 번에 2명이 나갈 때 몇 줄의 에너지를 들고 나가겠니? 몇 줄의 에너지 들고 나갑니까? 몇 줄의 에너지를 한 번에 들고 나가는 거야? 한 명당 18줄씩 들고 나가니까 총 얼마? 총 얼마요? 네. 라고 하는 총 한 번에 들고 나가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VIV. 그게 전력이잖아. 그래서 한 번에 들고 나가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자니 근데 얘네들은 18V씩 2명이 나가자니 그러니까 한 번에 들고 나가는 에너지가 36줄을 들고 나가겠네.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36줄의 전기 에너지를요. 여기 있는 꼬마 정부에도 주고 여기 있는 꼬마 정부에도 나눠서 주면 얘도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얘도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거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보면은 첫 번째 이 꼬마 정부가 만든 비대너지와 이 꼬마 정부가 만든 비대너지를 합하면 몇 줄 돼야 돼? 몇 줄 돼야 돼? 결국은 36 돼야죠. 왜? 에너지를 보존돼야 되니까. 알겠어? 그런 시스템이야.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전기 회로도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고 한 번 들고 나간 에너지를 돌아올 때 전기 제품들이 다 쓰고 다시 앵고 나서 두고 다시 충전해서 나가고 이걸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A가 나가니까 여기에도 2A 여기도 2A 같겠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전류가 일정해. 그러면 빨리 생각해봐. 옴이라는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 전류가 일정하면 무조건 전압은 저항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자, 저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2야. 맞아? 그러면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1대 2로 18V를 나눠서 쓴다고. 맞냐? 그러니까 여기서 쓴 전압이 얼마여야 돼? 6V. 여기서 쓴 전압이 얼마여야 돼? 12V. 굳이 V는 IR 막 복잡하게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요. 됐어? 옴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전류가 일정할 때는 무조건 전압을 저항 비율로 나눠 쓰기로. 되겠어? 여기다 넣고 계산해봐도 우리가 지금 구한 6V와 12V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A라는 꼬마 정부와 B라는 꼬마 정부는 들고 나간 36줄의 전기 에너지 중에서 각각 얼마씩 받았었을까? 그게 바로 꼬마 정부의 밝기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꼬마 정부의 밝기가 얼마나 밝아? 전력으로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 전력. 맞아. 그러면 첫 번째 꼬마 정부가 사용한 전력 P1은 V1 곱하기 I1이야. 두 번째 꼬마 정부의 밝기는 P2, V2 곱하기
I2야. 근데 꼬맹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머리 써보자. 그러려고 여기 모인 거야. 알겠어? 이 중에서 이 둘의 꼬마 정보의 발기를 계산하는 건 VI인데 두 꼬마 정보에 뭐가 같냐? 전류값이 같아. 그러니까 꼬마 정보의 발기는 뭐가 결정하니? 전압의 크기가 결정하는데 전압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니? 전압의 크기가 뭐랑 비례하죠? 저항과 비례하니까 직렬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쪽이 무조건 밝아야 돼. 맞아. 맞는가 볼까요? 얘는 12 곱하기 2 그래서 24W의 밝기 다시 말해서 24줄의 전기의 에너지를 써서 비대너지 만든 거야. 이런 뜻이야. 맞아. 자, 첫 번째 꼬마 전구는요. 보시는 것처럼 6V에 2A가 흐르니까 12줄만큼의 밝기야. 그래서 꼬마 전구의 밝기는 A보다 B가 2배 밝아요. 그리고 얘네가 쓴 전기 에너지 합하면 맨 처음에 들고 간 에너지와 같아요. 알겠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페로도의 진실이야. 맞죠? 이거 이해하겠어? 이따 계산하겠어? 자, 그 다음에 꼬맹아 이거 보세요. 세 번째. 옴이 설명한 세 번째요.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회로도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회로도 어떻게 회로도를 설정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네, 그거 전압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저항의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에요. 됐어?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도가 전압을 일정하게 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울게요. 저기 영상이 안 찍힐까봐. 자, 저기 있는 꼬마 정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꼬마 정보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야. 여기가 18V고 이거 첫 번째 저항 3옴짜리 그대로 가져왔어. 2옴짜리, 6옴짜리 그대로 가져왔어. 자,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꼬마 정보 C, D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자. 되겠어요? 병렬로 연결하는 순간 얘는요. 됐어? 전체 전압이 각각의 줄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18V, 18V. 됐어?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가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은 병렬 회로도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광등도 지금 220V 쓰고 있고요. 에어컨도 220V, 노트북도 220V예요. 되겠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회로도는 병렬 연결 회로도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 회로도는 무조건 전압이 똑같습니다. 18V면 얘도 18V, 얘도 18V. 되겠어?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는 2대1로 흐르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야지.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합성 저항부터 구해야 되는데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중2 때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다시 역수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너네는 수학이 되니까 이거 정리해봐. 이거 정리해.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야? 초딩도 아니고. 자, 불러. 이거 정리하면 어떤 거라지 나와? R1 플러스 R2분의 R1, R2죠. 그래서 합성 저항을 병렬일 때 구하는 방법이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합분의 곱으로 해보세요. 합분의 곱 얼마 나오니? 몇 옴 나옵니까? 2옴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병렬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값을 다시 역수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정리하면 병렬인 두 저항값을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는 합성저항이 2옴인데 느껴져? 합성저항이 2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저항들의 크기보다 줄었네. 아까 늘었는데 지금은 주네. 그러면 병렬회로에서 저항값이 줄어든 이유는 또 뭐라고 설명해? 그렇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위에 저항이 있는데 밑에 저항 하나를 더 붙인 거잖아. 아래로. 그래서 병렬회로로 만든다는 얘기는 저항의 단면적을 두껍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저항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회로는 저항의 단면적을 크게 하는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이 줄어요. 그러면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야? 보이는 IR이니까 넣어보면 되잖아요. 전체는 18V고 저항이 2옴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9A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 무려 저 직렬이랑 빠른 속도로 보세요. 단지 저항을 병렬로만 연결했더니 여기에 에너지를 가져간 쿠팡 아저씨가 2명이 아니고 9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9명이 건전지를 지나갈 때 한 명당 몇 볼트로 충전해 간다고? 18V씩 충전해서 각자 가져가는 거야. 18V씩 하나하나 다 충전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이 얼마니? 계산. 162줄의 에너지를 한 번에 수송해 가는 이거는 그래서 대기업이고 저건 중소기업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36밖에 안 돼. 근데 얘는 무려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160이야. 그러면 그 162의 에너지를 얘와 얘가 써서 꼬마 정도의 밝기를 합한값이 16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열나갈 거.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근데 162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꼬맹아 어쨌든 간에 여기 9A 왔잖아? 근데 그 전류를 어떻게 나눠 쓴다고요? 라고 했죠. 전압이 일정할 때 무조건 전류는 저항과 뭐하자고? 반비례해야 돼. 그러니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류의 비는 2대1로 날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 I1에 흐르는 전류는 6A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I2에 흐르는 전류는 3A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9A를 저항비의 역수인 2대1로 나눠가줘야 되니까. 맞아. 그랬을 때요. 첫 번째 꼬마 정구 C의 밝기가 얼마야? D의 밝기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면 실제로 꼬마 정구가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 써? 그게 밝기잖아요. 그러니까 C의 꼬마 정구의 밝기도 전력 구하면 된다고요. P는 VI, P는 VI로 계산할 건데 느껴봐 꼬매가. 병렬일 때는 뭐가 똑같아? 병렬로 꼬마 정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똑같아? 전압이 똑같아. 되겠어? 그러면 전류가 센 애가 훨씬 더 밝아야 돼. 근데 전류가 세려면 저항은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저항이 작은 애가 무조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더 밝을 거야. 내 말이 맞는지 보자. 자, R호는요. 저항이 3옴인데요. 전류가 얼마냐면 6A이고 전압은 18V야. 계산해봐. 이게 한 번에 불 켤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108줄의 전기 에너지 쏟아낼게요. 얘는.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요. 얘 꼬마 정도의 밝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똑같이 18V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3A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4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하시면 우리가 아까 했던 162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 이제 다 보여줬어. 자, 중학교 3학년 내신으로 가자. 꼬마 정구를 연결을 했는데 꼬매나 똑같은 꼬마 정구를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똑같이 3옴짜리 6옴짜리 연결한 거야. 전압도 똑같아. 18V 연결했어. 그랬을 때 직렬로 연결한 꼬마 정구 A, B
병렬로 연결된 꼬마 전구 C, D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제일 밝은 게 누구야? 전체적으로 제일 밝은 건 누굽니까? 직렬회로입니까? 병렬회로입니까? 병렬회로 쪽이 훨씬 밝습니다. 병렬회로 중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밝습니까? 작은 애가 밝습니까? 작은 애가 밝죠. 그러니까 C가 제일 밝고 그 다음 D여야 되고, 그리고 직렬회로 쪽에서는 거꾸로 저항이 큰 애가 밝으니까 B고 A다라는 걸. 그래서 저항의 연결 방법과 저항의 크기만 보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누가 제일 밝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이거 쓰는 게 내신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6단원이 이겁니다. 되겠냐?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오매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각각의 회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히 수식으로 정리해 준 거야. V는 IR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수식만으로 회로도 안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전원 관계를 크기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래서 오매 법칙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서 꼬마 전구의 밝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꼬마 전구는요, 전구의 밝기는 실제로 꼬마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에 비례해. 되겠어? 그러니까 꼬마 전구가 누가 밝어? 라는 얘기는 그 꼬마 전구가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써?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10초 동안 꼬마 전구의 밝기를 총 계산할 필요 없죠. 한순간의 밝기만 보면 돼.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라고 해. 그리고 단위가 줄이야. 근데 굳이 전기 제품의 성능을 비교할 때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한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 시간이 아니고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모든 성능을 비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다시 말해. 이게 뭐라 그래?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개놈의 식들. 전력. 그래서 전력 비교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 되겠지? 이 전력이라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하면 돼. 되겠지? VI. 근데 너네 알아? 오매 법칙. V는 IR이니까 V 자리에 IR을 대입해도 같은 공식이야.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이 I 제곱 R로 써도 똑같아. 됐지? 또는 I는 R분의 V니까 I 자리에 R분의 V를 대입해서 공식을 바꿔도 똑같아. 그래서 전력은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전력은 나와 있는 게 뭐냐에 따라 편한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값으로 이걸로 꼬마 전구의 밝기 비교하면 된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시면 아까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그럼 전류가 일정하니까 직렬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밝아요가 되는 거야. 되겠어? 병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이 작은 새끼가 더 밝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을 알았다고 쳐. 이 전력에다가 꼬맹아 어떻게 하면 전기 에너지 나오나? 전력에다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니까 여기다가 총 시간을 곱해줘야 전기 에너지 나오지?
그 시간의 단위가 뭐니?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시간의 단위가 뭐니? 전력에다가 초를 곱해야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단위를 줄 수 있어. 됐어. 근데 전력에다가 초가 아니고 정말 시간을 곱하는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닌 우리가 편의상 만든 전력량이라는 단위가 나와. 단위는 와트시야.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낼 때 초 단위로 계산하기 귀찮아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력량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 뿐이야. 실제로 물리에서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려고 만든 거야. 그럴 거면은 1와트시는 무슨 뜻인 줄 알아? 1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됐어. 1와트만큼 썼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1와트시는 몇 줄이야? 전력량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려면 뭐만 바꿔주면 되니? 시간을 초로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1와트시는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됐어. 이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려면 1와트는 그대로인데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얼마 나와? 3600조를 얘기하는 거야. 1와트시는. 시우야 이해됐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꼬마정보의 밝기, 어떤 전기 제품의 성능 이런 거 다 전력에 의해서 결정돼. 전력을 보는 방법은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에서는 저항의 크기만 보면 되고 전압의 크기가 일정한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아.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도돌이 하고 있어. 자, 어떤 전기 제품을 보면 100와트, 100볼트, 200와트라고 써져 있는 전기 제품이 있다고 치자. 모든 전기 제품은요. 그래서 그게 선풍기든 냉장고든 모두 상관없어. 이거 몇 볼트에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제시해야 돼. 그래서 얘는 100볼트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200볼트에 꼽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이잖아. 되겠어? 자, 이렇게 얘가 추천하는 전압을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고 해. 그래서 얘 전격 전압은 100볼트짜리야 이런 뜻이야. 됐어? 근데 100볼트에다가 연결을 하면 얘는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200줄씩 써 이런 뜻이잖아. 되겠어? 그래서 얘는 200줄이 바로 소비 전력을 얘기해. 이 소비 전력 숫자가 클수록 전기 많이 먹어. 전기세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기 제품에 딱 요것만 써줘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얘는요. 전력이라고 하는 I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전력이 200인데 전압은 100일 때 맞아? 그러면 이 전기 제품에는 100볼트를 꼽으면 순간 얼마? 2A의 전류 흘러. 이런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전기 제품은 2A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보이는 IR을 통해서 지금 얘는 100볼트에 꼽았는데 전류가 2A라잖아. 그러면 이 새끼는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저항을 50옴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이 50옴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를 100볼트에 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새끼가 이걸 200볼트에 꼽는 아이도 있겠지. 그러면 그 순간 얘의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얘기야. 얼마가 될까? 계산 빨리. 중3 애들은 내신이야. 자괴감이 든다. 이거 레벨 1에서 했던 거다. 남현준. 네?
일단 너네는 2달 후에 시험범이야. 2달도 안 걸렸겠지. 800. 이거 800 나와요. 800. 무려. 왠지 아세요? 실제로요. 100볼트에 꼽으라 그랬는데 200볼트에 꼽았잖아. 그래서 전압은 100볼트가 아니고 200볼트로 바뀌었어. 그러면 전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때요. 전류는 바뀔까 안 바뀔까를 선택해야 돼요. 주라. 바뀔까 말일까. 바뀌어요. 보이는 IR에서 얘가 변하면 얘 바뀔까 얘 바뀔까 둘 다 바뀔까 안 바뀌는 게 있을까 이 얘기거든요. 이때 절대 안 바뀌는 건 저항이 변하지 않죠. 모든 전기 제품들은 만들어낼 때 도선의 길이, 굵기, 도선의 종류 이미 다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건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야. 한 번 제품을 만들면 걔 타고난 저항값은 유지됩니다. 그러니 저항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2배 커지면 따라서 전류가 2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전압이 100V에서 200V가 되면 따라서 전류는 2A가 4A로 바뀔 수밖에 없어. 되겠어? 근데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800W라는 게 나오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압만 2배 커지는 게 아니고 전류도 같이 2배 커지기 때문에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요. 됐어? 전압이 만약에 3배 커져 300V에 연결해서 전압이 3배 커지면 전력은 3의 제곱만큼 커져요. 그래서 9배 커져요. 알겠어? 그래서 전압 변화에 제곱만큼의 전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되겠어? P는 이렇게도 쓰지만 R분의 V제곱으로 쓴다. 맞죠? 저항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전압의 비율의 제곱만큼 커진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괜찮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볼 수 있는 안목도 키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10분만 끌었다가 잠깐 문제 푼 다음에 정리하러 갈게요. 10분만 끌어 갑시다.